좌우에 이렇게 파우더빈이 있어요. 여기에 파우더를 넣고 이쪽에 파우더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파우더 플레이트가 여기 끝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 리코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재를 채워놓는 거예요. 고분자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이게 실제 환자의 발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 거골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환자분은 이제 그 금속 소재로 만든 거골을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환자분의 이제 다리를 만든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금속과 플라스틱을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사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에서 3D 프린팅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심은정 연구원입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분들도 사실 학교에서 이런저런 견학이나 교육들을 진행을 하셔서 인식은 대부분 갖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연구 분야로 보시게 되면 3D 프린팅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뉘거든요. 소재 기반으로. 금속 소재, 고분자, 즉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소재, 그리고 세라믹, 그리고 세포,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저는 플라스틱 미세 분자를 활용해서 3D 프린팅 공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약 8년 전 2014년경에 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3D 프린팅은 제4의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시정 연설을 하시고 난 후에 국내외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본부에는 그에 2년 앞선 2012년도에 이미 고성능 산업용 3D 프린터를 이미 도입을 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이제 그렇게 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정출현 최초로 3D 프린팅 정규 조직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련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관련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경에 저희가 주로 금속 베이스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3D 프린팅이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연구 분야에 있어서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또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소재 베이스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약 5년 정도 이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어요. 저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되게 많은 조직들의 방향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력을 할 때 이 분위기, 온도, 그런 조건, 그런 파라미터 변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출력한 제품을 그 열처리나 이런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고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사실 저는 좀 많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 그 실용화 단계까지 가기 위한 물성을 갖게 하기 위해 그게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고분자 3D 프린팅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정출형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과학문화 활동 그런 것도 해야 하는 약간의 그런 성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금속 3D 프린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꼭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 받고 나서 장비를 활용해야 하지만 고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문성이 요하는 장비 외에는 이 시중에 보급화되어 있는 플라스틱 그 소재로 보급되어 있는 장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3D 프린팅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하게 돼서 한 7년여 전부터 이제 꾸준히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겪고 하면서 제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화학을 좋아하고 지구과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자의 꿈을 꾸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 과학단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이제 산업적 인프라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갖춰져 있지는 않았었던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연구자의 꿈을 꾸게 되었고 막연하게 난 무조건 대전에 있는 대동연구단지에 갈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05년도 이제쯤에 이제 그 대전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게 그쪽은 아무래도 정말 좋은 인프라와 많은 기관들 그리고 대기업의 연구소도 이제 막 여기저기 포진해 있고 그런 환경에서 막 학생들이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은 심지어 여름방학에 그 연구원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국내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을 가깝게 접할 수밖에 없겠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제가 만약에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으면 조금 더 일찍 뭔가 이 세계에 좀 더 깊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2011년도에 강릉으로 이제 왔을 때 사실 그때도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죠. 이제 키스트도 있고 뭐 그때는 제가 이 생기원이 여기 있는지를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저희는 2012년도에 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그리고 2014년도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오게 되고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부터 이제 그거를 교육 과학 문화 활동을 수행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전 문화 지식들을 알려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나마 제가 있을 당시보다는 좀 더 좋은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알려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제조산업, 과학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해서 이제 그런 계열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직업을 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기회는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네네. 그 대신에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제 기존의 제조 방식은 이런 펠렛 형태나 아니면 파우더 형태의 고분자를 이제 압축, 프레스, 이렇게 몰딩 해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인 압력과 열을 가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형식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얇게 제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얇게 제작된 게 이렇게 내부가 꽉 차여진 상태로 그러다 보니 물도 담을 수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페트병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산업용 3D 프린터는 이 플라스틱 소재를 50에서 80 마이크로 둥근 입자 형태로 만든 거를
이제 레이저로 쏴서 형태를 쌓아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한 모양의 그 오차 없이 정밀하게 내가 설계한 대로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온도를 가하게 되면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이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녹는 점보다는 좀 낮은 온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레이어, 그러니까 층층 간의 이제 결합력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제작하는 제작 방식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기존 제작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내부 밀도가 아무래도 입자인데 온도까지 낮춰버리고 압력은 또 가하지 않으니까 그 내부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제 최종 목적인 거죠. 저희는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항공 우주 분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야. 그러니까 막 자동차처럼 막 이렇게 막 여러 대 수십만 대를 찍어내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이제 맞춤형으로, 혹은 뭐 발전 분야에서도 사실 많이 쓰여요. 3D 프린터가. 왜냐면은 그 맞춤형 제작, 그 자신에게 장비에게 맞추어진 그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식민산업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의 그런 모양을 만드는 분야, 그런 분야에서도 3D 프린터가 사실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속 소재 기반으로 해서는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그 환자 이제 인체 삽입용 보형기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죠. 아무래도 인체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성품 한 장비에서 찍어낸 일정한 이제 기성품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3D 프린팅이 아무래도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재,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소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소재를 이제 3D 프린팅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두 트랙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 공정, 이제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정말 실제 상용화될 수 있고 실용화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실용화된 제품과 유사한 물성을 갖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연구하는 게 저의 주된 이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는 이미 이제 고분자 소재를 가지고 항공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공군이 쓰는 제트기에 들어가는 항공 부품, 외부 부품,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량 제작인 거잖아요. 다량으로 가지고 공구상가에 가서 살 수 있는 부품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하기도 하고요. 이제 금속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플란트, 인체 삽입용 임플란트, 그런 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포, 요즘 사실 세포 3D 프린팅 분야가 사실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가 세포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피부 이제 스킨시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화상환자나 피부 재생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자기 세포 기반으로 된 피부 스킨시트를 만들어서 붙여서 가지고 최소한의 그 면적을 그거를 만들죠. 보통 같은 경우는 뭐 허벅지나 뭐 엉덩이나 이런 살을 뜯어서 이제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에 이제 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피부를 조직을 떼어내서 그 조직을 배양을 하고 그거를 프린팅을 해서 그 프린팅 그 화상 범위, 상처 병변 부위에 붙이면 내 세포니까 면역 거부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고분자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고분자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들로 이제 뼈의 일부가 유실이 될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골시멘트라고 하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수술 현장에서 그거를 손으로 형태를 대략적으로 만든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는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되면 MRI가 됐든 CT가 됐든 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그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체를 이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뼈 부분을. 그러면은 그 유실된 부분만큼의 형상을 이제 그 역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설계한 만큼의 그 부품을 생분해성 그 소재, 고분자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 메쉬 타입,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마이크로 단위로 뚫어진 그렇게 이제 본 플레이트를 만든 후에 거기에 그 골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지체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체를 여기에 딱 끼우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는 녹아 없어지고 그 녹아 없어진 곳에 줄기세포가 그 뼈 줄기세포가 자라나면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연구가 요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생분해성 그 고분자 소재를 이제 그 파우더화하고 그거를 프린팅화하는 것이 사실 미래의 연구 최종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쪽까지 가기 위한 다양한 기존에 나와 있는 소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정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프린팅 되기 위한 공정 연구를. 네. 금속 소재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있어요.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까지는 공부하기 전까지는 금속 소재 조직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직의 모양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이제 분석 장비를 통해서 이 금속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부를. 그러면은 이 금속 그 각각의 조직들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그거 있잖아요. 신호기나 아니면은 가로수 그게 이제 보통 메탈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조직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그 조직들이 보이거든요. 아, 이거 조직들이 되게 크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직업병? 그런 거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신호등이나 이런 철로 된 봉 한번 봐보세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들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금속내에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구나. 심지어 그 조직들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럼 그 색깔 다른 이유가 같은 소재예요. 원소는 같은데 얘가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이게 조금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쨌든 저는 고분자의 어떤 소재가 됐든 기본은 공정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도. 근데 그게 어떤 소재이냐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체 적합성 소재를 저는 하고 싶어요. 이제 원에서는 그거를 지원을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거가 목표이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이제 베이스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고분자 소재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어쨌든 소재가 달라지면 공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온도 달라지고 분위기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이제 빌드 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의 물성도 달라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각각의 소재가 갖는 그런 이제 최적의 그 조건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그 기본 베이스 바탕이고 이제 그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거는 그 말씀하신
10년 후에는 뭔가 이런 골 대체제, 뭐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진 골지지체, 뭐 뭔가 그 세포 지지체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실용화 단계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우주 물리학자를 꿈꾸는 방곡초등학교 6학년 황지우 학생. 저도 과거에 지구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거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현재는 그와 완전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우 학생은 그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관심을 갖고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멋진 그런 우주 물리학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우 학생의 꿈을 응원을 하고 나사에서도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언젠가 TV로 보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